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문득 외롭거나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쩌면 가족일 수도,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혹은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사이라는 단어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거리라는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가까움을 원하면서도 거리를 둬야만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와 나는 같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와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일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나 연인에게 오히려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같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 기대와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오는 서운함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외로움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준 안에서만 세상을 알고 상대를 보게 되니까요.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에서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 상대방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조언이나 걱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선의의 조언이 결국 나를 바꾸려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좋다는 걸 상대도 좋다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부딪히고 상대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잠깐 멈춰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저 사람은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이해의 시작이에요.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이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화내지 말고 솔직하고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네가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대를 내 기준이 아닌 상대 그 자체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잘 지키는 만큼 나 자신과의 거리도 잘 지켜야 해요. 바로 경계선을 정하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대화는 나에게 힘들어. 이 부분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 같은 것들이요. 이 경계선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둘 다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주관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그만의 주관이 있어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줄 때 상대방도 비로소 나의 주관을 알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거죠. 관계에서 잦은 부딪힘이나 충돌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거리를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리를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바꾸지 않는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평온이란 단어에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저는 와이몽이었습니다.